요양병원 불법 개설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불법적으로 타갔다. 최은순 씨 혐의였고요.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았었습니다. 항소심 가더니 보석으로 인신을 항소심 재판부가 풀어주고 결국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장모 최 씨에게 남은 사법 리스크는 또 무엇이 있는지 양지열 변호사님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앉아서 오랜만에 방송을. 네, 바쁜 척해서 죄송합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아니에요. 네. 매일 저녁 9시 15분부터. 예, 네, 그렇습니다. TBS 더룸에서 더룸 더 쌈박해진 시사 중계룸을 진행하고 있는 양지열입니다. 네. 네. 두 분이 이 옷도 박지훈 변호사랑 옷도 딱 갖춰 입으시고 네. 스포츠 중계하는 캐스터와 해설자처럼. 요즘 시사 뉴스가 네. 워낙 좋게 말해서 박진감이 넘치고요. 워낙 일들이 많아서 저희도 네. 좀 그런 복장을 갖춰봤습니다. 네, 워낙 일들이 많죠. 자, 먼저 오늘 2시 반에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 판결부터 한번 분석해 보죠. 법원은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이었는데 이번에 무죄 판결이 난 까닭, 그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밝힌 내용,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일단 1심에서는 사실 유죄로 됐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요. 네, 네. 그 면책각서라는 걸 작성을 책임면제각서. 했었습니다. 책임면제각서라는 걸. 예. 그걸 이제 동업자, 실제로 병원을 운영한 사람들, 개설한 사람들 두 사람과 이 책임면제각서를 쓰고 빠져나왔거든요. 네. 그거에 사실 책임면제각서가 최초에 이 사건이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을 때 이 장모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한다고 돼 있으니까 민사 형사상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빠졌던 이유였던 거예요. 기소도 안 당했어요. 딴 사람들 네. 다 잡혀갔는데. 그러니까 아니 당사자들끼리 책임을 면제한다는 게 법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의아했었는데 이게 거꾸로 1심에서는 이거 책임면제 각서까지 썼다는 건 역설적으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냐. 형사상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죠. 아유 잘못이란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각서까지 써서 그만두고 나왔다는 거 아니냐. 나중에 문제가 되면 탈이 안 나게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유죄 근거가 됐는데 이번 항소심에서는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책임면제각서라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아예 그러니까 판결 물론 저희가 아직 판결문 전체를 보지는 못했고 오늘 언론을 통해 알려진 판결 요지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긴다는 거 그걸 네.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네. 오늘은 뭐가 지금 핵심 쟁점이 됐냐면 그 주도적으로 병원을 개설해서 운영했던 사람들이 두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원래 이 장모 최 씨가 돈을 3억 원을 빌려줬다라는 거예요. 네. 네. 3억 원을 빌려주는데 3억 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그 구 씨라는 사람인데 주 씨라는 사람이 2억 원을 더 투자를 하면 5억 원을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추가로 더하라고 한 겁니다. 네네. 2억 원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이제 구 씨라고 하는 사람,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을 만나서 네. 거기서 이제 공동 운영을 한다는 계약서를 쓴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장모 측에서는 돈을 받기 위해서 쓴 담보 목적으로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 계약을 같이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오늘 판결 유지 중에 제가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네. 재판부는 그 계약의 내용이 병원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잘 몰랐다라고 지금 인정을 한 겁니다. 몰랐다. 최은순 씨가 이건 병원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몰랐다. 예, 처음 만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하겠어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다는 거죠. 그 계약이. 최은순 씨가 그렇게 어리숙한 분이 아닌데. 아니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판결문 전체를 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네네. 그 언론에 옮겨진 판결 요지를 보면 3억 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2억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2억을 더 투자하면서 만나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뭔지도 몰라. 계약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계약의 내용이 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실 인정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판사의 재량입니다. 네. 하지만 이 사실 인정 부분도 판사의 재량권을 너무 넘어서서 상식에 반해서 사실 인정을 하면 그건 안 되죠. 그거는 상고심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는 바로 상고를 했습니다. 이미 네, 오늘 상고를 대법원에. 하겠다고 대법원에 네. 상고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장모 최 씨가 처음에 유죄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또 장모 측의 변호인단에서 이제 그 언론을 향해서 네.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유리한 부분들의 자료들은 다 감추고 1심에서 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유죄를 받았던 것이다라는 식의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이제 검찰에서는 뭐 그게 전혀 아니고 원래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신 변호사님도 아시지만 네. 검찰의 모든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모든 자료를 다 증거로 내놓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증거로 내놓지 않았던 것들을 가져간 건 맞는데 네. 그거는 신청하면 다 주는 서류들. 신청하면 다 주는 건데. 네, 원래. 그 서류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워낙 이제 선거 기간이고 민감하다 보니까 장모 측에서도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었다는 주장을 한 거였는데 네. 그거를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전에 앞서 소개시켜드린 무죄의 이유 이 부분이 참 이해가 가기 어려워요. 3억을 먼저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2억을 더 투자해라. 네. 그러면 5억을 반환하겠다. 근데 그 2억을 더 돈을 주는 데서 맺은 약정이 그 상대방이 계약이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게 요양병원과 관련된 것인 줄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한 것에 대해서 공범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이 원래 이제 의료기관은 의사만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 겁니다. 근데 재단도 이제 민간인이 출자를 해서 만들었고 거기에 당연히 의사 아닌 사람이 가입을 해서 공동으로 병원을 개설한 건 의료법 위반이 되고 네. 의료법 위반이 되는데 이게 그러면 의료법 위반 그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요양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약 23억 정도 22억이 받았죠. 좀 넘는 돈입니다. 22억 그게 이제 몇천만 원. 사기라는 거였는데 재판부에서는 애초에 병원 설립 운영한다는 걸 내용을 모르지 않았느냐. 몰랐으니 의료법 위반이 아니고 의료법 위반이 아니니까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사실은 항소심 처음 첫 재판 딱 끝나고 나서 우리 양 변호사님이랑 어디 프로그램에서 같이 얘기하면서 야 이분 재판장이 심증을 너무 바깥으로 내비친다. 1심 판결 경과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거의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그 공범들의 범죄 사실부터 처음부터 다시 다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분 무죄 심증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재판부 논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두 사람은 유죄를 받았어요 이미. 예. 처벌이 다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범으로 처음에 기소가 돼서 두 사람만 따로 기소됐던 두 사람은 요양병원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데 이 의료법을 위반한 건 명백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걸 장모는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다른 사건들도 쭉 보시면 앞으로 이제 그 소위 장모 리스크, 사법 리스크 뭐가 남았나도 살펴볼 텐데요. 이 사법 리스크 남아있는 사법 리스크를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그분이 그렇게 어리숙한 분은 아니십니다. 뭣도 모르고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셨는지 한번 우리 단골손님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요거는 이제 법원은 상고를 했고요. 그래서 검찰은 상고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단이 될 거고 사실관계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증거 채택과 관련돼서 대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능성은 솔직히 낮아요. 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법원에서는 되게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사건에 있어서 증거 채택이 잘못된 것 같다는 부분을 돌아보는데 나머지 경우에는 정말 글자가 들어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대법원이 보지 않는 이상 바꾸지 않거든요. 네. 네. 근데 대개의 경우 어쨌든 좀 항소심 항소심에서 판단한 걸 야,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긴 합니다. 자, 남아있는 지금 재판 내지는 뭐 이런 게 하나는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있고요. 네. 요거는 1심에서 1년 검찰에서 받고. 1년 구형을 했고 지금 법원에서도 1년을 꽉 채워서 선고를 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바뀔 가능성이 저는 적어도 낮다고 보는 게 네네네. 그러니까 위조하고 행사한 것 자체는 애초에 본인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뭐 왜 사기죄로는 기소가 안 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라서 잔고증명서 위조 같은 경우는 2심 결과가 이제 또 뭐 올 상반기 중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그 양평 공공지구 개발 특혜 의혹이 있어요. 예. 이게 뭐 워낙 복잡한데 줄기만 간단하게 좀 말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복잡하다고 본인이 해놓고 간단하게 얘기하라는 건 먼저 주로 이제 처음에 땅 사들일 때 농지법 위반 혐의. 네. 애초에 땅을 사들일 때부터 본인이 뭐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거주하지는 않는 분이기 때문에 네네.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예. 근데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부터 실제 거리로 한 주거지로부터 한 30km 이상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네. 정말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산 것인지 그 부분부터가 출발점이긴 한데 예, 이거 자경계획서 보면 영농계획서 내게 돼 있거든요. 영농계획서 보면은 뭐 이렇게 호미, 낫, 그다음에 경운기 하나 정도가 들어가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짓는다 이렇게 돼서 경운기를 몰고 낫을 들고 농사를 직접 지으시겠다 이런 영농계획서를 내기도 했죠. 그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아파트 건설 허용이 가능했냐 도대체. 이게 이런 것도 그리고 있죠.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측면 우리 이제 양평 쪽이 아시잖아요. 양수리 참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보호구역이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양평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 같은 거를 운영하고 싶어도 흔히 말하는 몫이 좋아 보이는 자리도 함부로 이게 짓지를 못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많은 분들이 전원을 보러 그쪽을 많이 가시잖아요. 네네. 지금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도 원래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했다는 네, 거죠. 이제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의원실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양평군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왜 하필 여기가 예외에 해당하느냐 이런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난 부분입니다. 우연과 예외가 항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세요. 그다음에 그 개발부담금 의혹도 있어요. 네. 이 개발부담금을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렇게 해서 아파트 단지를 뭐 거기에 계속 짓도록 했고 수익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뭐 매출로 한 100억 원대가 나왔다라고만 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가 있는데 네네. 얼마를 이익을 얻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데 당일 땅을 그렇게 임야였거든요 원래. 네. 이 산 자체도 평평한 농지도 아니었고 야산이었어요. 네. 그거를 깎아서 거기에 이제 아파트 단지를 지었는데 그럼 땅값이 당연히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개발부담금을 안 냈던 겁니다. 0이었어요. 네. 0. 그 개발부담금을 안 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야산이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 땅을 평지로 만드는 것 자체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개발해서 남는 이익이 없었다라고 해서 영원을 사실은 책정을 했다가 이걸 또 부랴부랴 또 이게 착오가 있었다라고 해서 뭐 1억 7천인가를 또 매기기도 했었고요. 네. 그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또 사실 굉장히 이게 정말 드문 경우를 하는데 그 공공지구 전체가 사실상 장모 소유였어요. 예, 그렇죠. 최은순 씨 명의거나 최은순 씨 가족회사는 그렇죠. ESIND. ESIND.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ESIND가 이제 최 씨 명의로 됐던 것까지 다 매입을 해서 형식적으로 하나로 통합을 한 다음에 거기서 개발을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개발이익이 또 많이 안 남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땅을 사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는 거죠. 원래 장모 땅인데 네. 그 땅을 사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개발 이익금이 별로 없으니까 개발 이익 부담금도 빵 이렇게 간 거죠. 예. 원래 장모 땅이 아니었죠. 법적으로는 어쨌든 법인이 회사고 ESIND 이 거고. 회사가 장모 개인의 그 땅을 산 거니까 그리고 이 시가라는 게 정해져 있을 수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겨 놓으면서 돈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개발 부담금 못 내요.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받아들여졌었던 거죠. 초기에는. 네, 참 대단한 제주입니다. 그 공흥지구 최근에는 100평, 1000평 농지 불법 취득했다. 이게 농지법 위반은 기본으로 깔고 가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새롭게 나왔던 부분이고요. 네. 사실 이 여기도 1000평 가량을 또 새롭게 취득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아까 처음에 그 소개시켜드렸던 공흥지구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거기서 한 뭐 800m 가량인가 20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땅이라고 하는데 이 1000평 가량 되는 땅이고 여기도 실제로 농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산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혹은 똑같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자, 아까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얘기했고요. 양평동 개발 사업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양주 추모공원 편취 의혹 이것도 네. 경찰에서 계속 수사 지금 세 번째 수사 중입니다. 네. 지금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가 있는 거는 잔고증명 위조. 네. 그다음에 지금 대법원까지 가 있는 거는 지금 요양병원 부정 요양병원. 그다음에 하나는 양주 추모공원 편취 의혹. 그다음에 양평 공흥지구권은 지금 수사 중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라고 하고요. 양평 경찰서에서 감당하기엔 너무 이제 규모가 크다라고 해서 전체 이 수사를 남부경찰청에서 맡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최은순 씨 관련해서 이 사법 리스크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지금 사실 이제
선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이런 오히려. 부분들 더 비춰지고 있긴 한데 네. 속도로 봐서는 그 안에 쉽게 다른 얘기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이제 대법원 상고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오래 대법원 걸릴 상고는 거고.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1심 지금 장고지명서 1년 받은 것도 지난해 연말에 받았기 때문에 네. 최소한 6개월은 걸린다고 봐야겠죠. 네, 계속 재판이 진행될 거고 수사는 수사대로. 뭐 대선 전에 사법적 결론이 나는 사건은 없을 없겠네요. 것 같아요. 네. 아, 이것도 참 누군가 조절을 한 건가 시기를 그렇죠. 우연을 거듭한 일인가 궁금합니다. 자, 장모 리스크, 사법 리스크 오늘 판결부터 장모 사법 리스크까지 양지열 변호사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